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와 함께합니다. 정신과 의사가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시즌3 4학기 9교시입니다. 안녕하세요. JYP 박재영입니다. 써니 이혜선입니다. 담이 국소담입니다. 네. 오늘은 꾸러기라는 닉네임으로 보내주신 30대 후반 여성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꾸러기 귀엽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9살 외동딸을 키우고 있는 직장맘 꾸러기입니다. 그동안 정신요구를 몇 번이고 다시 듣기 하면서 위안도 받고 마음도 다잡았는데 시즌3를 한다고 해서 큰 마음 먹고 항상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있던 것을 꺼내보려고요. 처음 사연을 써보는데 막상 마음을 글로 적어 내려가려니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지만 써보겠습니다. 저는 유독 딸의 친구 관계에 온통 제 신경이 가 있어서 고민입니다. 누구나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의 친구 관계나 학교에서 누구랑 어울리나 혹은 따돌림이나 소외감을 느끼진 않을까 염려하는 건 당연한데 저는 그 수준을 넘어서 아이가 인기가 많고 주목받고 영향력 있고 다른 아이들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러지 못하는 것 같으면 불안합니다. 그전부터 걱정은 했지만 도가 지나친 걱정을 하게 된 건 작년에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예요. 코로나로 학교에 잘 못 가고 마스크를 쓰고 등교하는 상황에서 아이가 친구들하고 한마디도 못하고 왔다고 하면 다른 아이들은 교실에서는 못하더라도 화장실에 가서라도 친해지고 연락처도 주고받으면서 서로 단짝도 만들던데 너는 왜 가만히 있냐고 아이를 체근하고 오늘은 누구랑 얘기 좀 해봤냐고 다그치기도 했어요. 1학년 때라 하교할 때 마중 나가보면 다른 아이들은 335 모여가는데 혼자 나오는 아이를 보면 제 마음이 불안해지고 조급해지고 친구를 못 사귀면 어쩌나 걱정해 잠도 못 잔 적도 많고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저의 불안함이 아이에게 전해지면 오히려 안 좋고 아직 저학년 아이에게 친구 관계에 일이 일비하는 게 얼마나 우스운지도요. 그런데 2학년에 올라와서는 더 심해졌어요. 아이에게 핸드폰이 생긴 이후로는 매일 누군가 우리 아이에게 연락이 오는지 보고 연락이 없으면 괜히 우울해지기까지 했어요. 우리 아이와 친했는데 그 아이가 다른 아이와 더 친해진 것 같으면 괘씸하기도 하고요. 정말 얼마나 이런 감정이 어이가 없는지 저도 알아서 안 해야지 하는데 그게 되지 않습니다. 학업이나 혹은 다른 쪽은 전혀 예민하지 않고 아이를 통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아이의 인간관계에 집착하는 저, 왜 이러는 건지 정말 저도 너무 힘들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아이는 그럭저럭 지내고 어떻게 보면 친구들과 잘 지내는 편입니다. 학교 담임선생님께서는 친구들이 저희 아이를 너무 좋아해서 걱정된다고 하시기까지 하시고 쉬는 시간이면 저희 아이 주변으로 아이들이 모여서 논다고 저희 아이와 짝을 지어서 뭘 하고 싶어서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한다는데 저는 그 말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제가 보기에 저희 아이는 누구에게 먼저 다가가서 놀자고 하지도 못하고 소심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놀이터에서 소외되는 걸 본 적도 있고요. 그래서 혹시 착각하셨을까봐 선생님에게 저희 아이 이름을 대면서 우리 아이 맞죠? 우리 아이가 그렇다고요? 대묻기도 했어요. 실제로 아이는 큰 다툼 없이 두루두루 잘 어울리고요. 저는 근데 아이가 꼭 누구에게나 1순위를 넘어서 0순위가 되었음 하고 바래요. 머리로는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사랑받을 수 없고 그게 더 이상하다는 걸 알고는 있는데 그게 안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 아이에게는 항상 누구를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 마음은 언제나 변할 수도 있는 거라고 하면서요. 아이를 단지 너무 사랑해서 아이가 느끼는 마음을 내가 더 느끼는 거라고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걸 압니다. 저는 자라면서 항상 마음이 허하고 외롭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친구들이 좋아해줘도 언젠가 버려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연애를 하면서도 상대가 날 떠날까 불안했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주지 말자고 생각하면서도 사랑받기를 바랬어요. 애착이 문제인지 자존감이 낮아서 남에게서 받는 사랑으로 나를 봐서 그런 건지 우울증인지 오랜 시간 이 문제를 가지고 힘들게 고민한 결과입니다. 요새는 학기 말이 되어서 단짝들이 생기는데 우리 아이는 아직 그렇다 할 단짝 친구 없이 노는 것 같아 아이들한테 소외될까 너무 불안해 일도 손에 안 잡히고요. 일을 그만둘 예정입니다. 마음도 몸도 너무 힘들어서요. 제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참고로 저는 학창시절 친구를 몰고 다니는 편이었고 나서서 뭘 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반장도 자주 했고 항상 친구들과 함께였어요.
그 안에서 느끼는 친구 사이의 성장통도 있었지만 특별히 왕따를 당하거나 했던 경험은 없어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기 전까지 친구들과 관계를 잘 유지했었고 아이를 키우면서 지금은 이리저리 다 멀어져서 친하다는 어릴 적 친구는 없습니다. 제 가정 환경은 부모님이 많이 싸우셨고 아버지의 가정폭력도 있어서 저의 결혼식에 아빠가 오지 않을 만큼 서로 안 보고 살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유학을 가서 가족과 떨어져 혼자 지내면서 많이 외롭기도 했고 울기도 했고요. 저도 저의 결핍이나 성장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 싶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고 많이 생각해보고 그랬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 네. 아이 학교 담임 선생님이 아이가 너무 잘 지낸다고 이런 친구들이 엄청 좋아한다고 하는데 왜 안 믿으실까요? 그러니까 엄마가 보시는 시야랑 선생님 보는 시야가 너무 다르긴 해요. 네, 너무 그러니까 정반대인데. 저희는 진실의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네. 확실한 거는 그 정보가 약간 통합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일관성이 없죠. 너무 반대돼서 엄마가 보는 아이는 네. 소심하고 좀 아이들한테 소외되는 것 같고 잘 못 그렇죠. 어울리는 것 같다고 하는데 실제 학교 생활을 지켜보신 선생님은 아우 애들이 아이를 너무 좋아한다라는 네. 거니까 네. 아 참 뭐가 사실일까요? 선생님이 굳이 거짓말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쵸? 지금 여기에는 그 꾸러기님의 따님의 네. 의견은 나와 있지 않는데 아이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제일 궁금했어요. 보면서. 아, 네. 그치. 학교 본인이 다니면서. 자기 친한 친구 없어서 힘들다고 하는지 아니면 어떤 친구랑 노는 게 재밌다고 하는지 이거는 되게 순전히 엄마 보시는 시야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선생님하고 엄마하고는 또 달리 보시기도 하고. 네. 네. 그리고 네.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여도 매일매일 연락하진 않잖아요. 이때는 매일매일 연락하나? 그 휴대폰이 없던 시절에 학창 시절을 보내가지고 알 수는 없는데 최소한 유선 전화로는 전화한 일이 거의 그건 없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이면요. 약간 여자아이들하고 남자아이들하고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네. 확실히 여자아이들은 휴대폰 사용하고 소통하고 하는 거를 조금 더 원활하게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네. JYP님처럼 어린 시절에 휴대폰 없이 지내던 시절이나 지금이나 또 남자아이들은 뭐 아니 못 보면 다미님도 못 어릴 보고. 때는 휴대폰 없던 시절일 텐데 저 마치- 어릴 때가 아니라 다 나이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마치 자기는 학교 다닐 때 휴대폰이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뭐 매일 연락을 주고받지 않는 게 문제일 것 같진 않고요. 네. 좀 보면서 생각한 게 그 꾸러기님이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컨셉이 조금 이런 마음도 있고 저런 마음도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드는 게 아이가 누구에게나 영순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으면서 그거는 이제 여러 사람한테 사랑을 동시에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또 단짝도 필요하고 그거는 또 한 사람한테 되게 소중한 관계를 맺는 거니까 그 두 가지가 공존하기가 참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걸 이제 어렵죠. 네. 사실 부모한테도 자식이 영순이가 아닐 수도 있지 않아요? 아닌가? 뭔가 그럴 수 있어요. 네, 서로 막 네. 영순이가 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뭔가 아이한테 누구든지 무조건적인 애정을 베풀었으면 애정을 좀 아이에게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사실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서로는 우리 서로에게 영순이가 될 수도 있어요. 서로 소중한 사람이 돼가지고. 근데 어머니 원하시는 거는 꼭 누구에게나. 누구에게나 네. 영순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BTS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누구에게나 영순이가 될 수는 없죠, 사람이. 맞아. 네. 쉽지 않죠. 사람이 괴로운 거는 누군가에게도 내가 영순이가 아니야. 나를 영순이로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 아, 그건 이게 좀 괴로운 그렇다. 일일 뿐 모두에게 맞아요. 심지어 모두가 뭐야? 뭐 여러 명에게 내가 영순이가 되기를 바란다? 그거 자체가 너무 과도한 그러네요. 욕망인데.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내가 영순이가 되면 그거는 성공한 인생인 네. 것 같은데 누구에게나 영순이는 그쵸 힘들죠.
또 심지어 근데 또 알고 계시긴 해. 그게 어렵다라는 거를. 그렇죠. 어렵지만 마음이 자꾸 그렇게 흘러가시는 거죠. 사실 아까 연이어 읽었지만 메일을 2번 보내셨어요. 네, 맞아요. 한 번 네. 이제 아이 얘기를 주로 쭉 쓰신 다음에 추가로 네. 이제 본인 어릴 때 이야기를 뒤에 이제 덧붙이셨는데 네네. 왜 추가 메일을 보내셨을까? 이제 뭔가 이 어머니도 이렇게 내가 어릴 때 이런 일을 겪었던 거가 지금 내가 아이 때문에 이렇게 불안해하는 거랑 뭔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네. 보내주셨는데 어쨌든 어릴 때 학창 시절 친구도 많았고 반장도 자주 했고 왕따도 안 당했고 그렇다. 근데 부모님은 많이 싸우고 가정폭력이 있고 심지어 이제 결혼식에 아버지가 안 왔다. 이거는 이제 꽤 좀 흔하지 않은 일인 것 같은데 네. 그런 말씀을 이제 뒤에 덧붙여 주셨단 말이죠. 관련이 있을 수 있을까요? 부모님하고 사이가 나빴던 게? 그 관련이 있죠. 근데 지금 보면은 이게 비슷한 건데요. 아까 여러 친구들한테 되게 사랑을 받고 반장도 하고, 예. 그런 게 아까 이제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뭐 그런 관계인데 어쨌든 가까운 몇 명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거 사실 그것도 되게 중요한데 지금은 아마도 이제 그런 관계를 맺는 경험이 엄마로서는 조금 부족하시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네. 그래서 외롭게 느끼시고 또 혹시 뭐 친구가 떠나갈까 그런 고민도 하셨을 거고. 근데 이제 그런 경험들은 아픔이지만 어쨌든 이런 게 지금 아이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너무 불안하게 관계를 바라보시는 거죠. 네. 그렇죠. 제가 조금 걱정됐던 거는요. 이 불안할 수는 있거든요. 우리 애기가 뭐 친한 친구 없으면 어떡하지, 뭐 그래서 외로우면 어떡하지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아이의 관계를 또 처음 보시는 거니까 이 나이 때 이런 관계 맺는 패턴이 적절한 건가 이런 마음도 드실 수 있고, 근데 문제는 어머니가 이것 때문에 너무 불안해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일도 그만두시려고 결심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만큼 일을 그만두시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거기에 너무 몰두를 하고 네. 계신 게 사실은 지금 조금 그 시야가 너무 편향됐다는 증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괴로우실 거고. 꾸러기님이 고백했어요 스스로. 저 왜 이런 건지 정말 저도 너무 힘들어요. 네네. 네. 힘드시죠. 완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의 것들인데 또. 그럼 사실상 꾸러기님의 따님이죠. 외동딸보다는 네. 꾸러기님의 사연인 것 같은 네, 그리고 생각이 사실 들어요. 따님은 엄마가 볼 때 친구가 없어 보인다, 연락이 별로 안 온다, 그리고 학교 앞에 데리러 갔을 때 혼자 나왔다. 아니 평소에는 우르르 같이 나오다가 그날만 혼자 나왔을 수도 있는데 그 모습이 막 눈에 거슬리고 쟤는 친구가 없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건데, 아이는 선생님 증언에 의하면 멀쩡한 것 같거든요. 네. 너무 애를 좋아해서 인기가 너무 많아서 걱정될 수준이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 친구들끼리 보면 또 막 싸운대요. 같이 짝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사회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엄마는 어쨌든 본인도 어이가 없다. 내가 왜 이런 감정을 가지는지, 그리고 안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라는 표현 쓰시면서 힘들다. 근데 이렇게 이제 어쨌든 뭐 이게 불안감, 기타 등등 걱정거리가 마음이 통제가 잘 안 되고 너무 힘들면 이런 분들도 정신건강의학과에 가면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그럼요. 네. 어머님 좀 뵙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뒤에 추가 메일 보내신 거 보면은 본인이 이제 잘하신 환경에서 아주 담백하게 적으셨지만 네. 사실 그냥 담백하게 읽을 수 없을 만큼 학창 시절에 좀 힘드셨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리고 결혼식에 아빠가 안 오는 그렇죠. 거 이것도 굉장히 뭐 일종의 아픈 트라우마로 일이죠. 기억이 될 것 같은 일이고. 그렇죠. 이게 지금 아이를 바라보시는 시각이랑 완전 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뭐 이렇게 막 얘기할 수는 없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이 부분이 아픈 부분이고 그게 잘 해결이 되지 않았던 거는 보여주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럼 만약에 이런 옛날에 꾸러기님이 겪으셨던 일과 지금 아이의 친구 관계에 이제 너무 몰입하시는 거 간에 관계성을 좀 알아보려면
다미쌤 같은 좀 전문가랑 얘기를 좀 나눠보면 왜 네. 그러는지 아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하여튼 마음이 허하고 외롭고 네. 친구들과 잘 지내면서도 버려질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 연애를 하면서도 이 연애가 깨질까봐 불안했다. 늘 불안하셨어요. 늘 불안한 거죠. 음. 근데 아이도 친구가 없거나 친구를 만나도 또 나쁘게 헤어지거나 하여튼 이렇게 될까봐 걱정이 된다. 그냥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두 개의 감정은 분명히 연결되어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뭐 알거나 인정하는 게 이 불안 해소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별건이라고 하더라도 됩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아니, 내가 이래서 불안하구나. 알아보시는 것만 해도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되죠. 네. 그리고 아이에 대해서도 지금 막 휴대폰 열어보고 어떻게 할까 전전긍긍하는 마음이 조금 줄어드실 수 있고. 네. 애 휴대폰은 지금 2학년이라서 그렇지 조금만 더 지나가면은 이제 불이 날 거예요. 요즘 이제 스몬비라고 아이들이 선생님 수업을 안 듣고 스마트폰만 보고 맞아요. 점심시간에는 친구들의 얼굴을 보지 않고 심지어 음식도 안 본다고 요즘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렇구나. 음식을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밥을 먹는데요. 오로지 스마트폰만 보면서. 주변에 그런 사람 그리고 있는데. 점심시간에 그 뭐라 그래요? 그 식당? 네. 급식하는 밥 먹는 그 장소가 네. 그렇게 조용하대. 다 핸드폰 보느라고요? 우리 옛날에는 애들이 모여서 밥 먹으면 막 엉망진창 왁자지- 개판이었잖아요. 왁자지껄. 요즘은 애들이 몇십 명 모여서 밥을 먹는데 조용하대요. 그 코로나 때문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말하지 규칙을 말라고 잘 해서? 지킬까? 아니. 그리고 조용한데 가끔씩 키득키득 소리만 나는데. 다 각자 보면서 들으면서 각자 콩나물 콩나물 끼고 저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한 중학생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중고생 얘기였죠. 지금 네, 제가 한 네. 얘기는. 이 아이도 이제 좀 있으면은 더 스마트폰 많이 볼 것 같은데 카톡도 많이 주고받고. 네. 아니 저는 아이 상태에 대한 평가는 조금 보류하고 싶어요. 여기엔 사실 아이가 어떻게 느끼는지 실제로 거기에서 뭐 불편한 게 있는지 좀 알 수 있는 근거 별로 없어서 그러네요. 네. 아이는 유보. 네, 유보. 엄마는 바라보시는 마음이 많이 불안하시구나. 엄마는 네. 좀 만나고 싶다 오히려. 네. 네. 그렇군요. 아이고. 네, 오늘 저 꾸러기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벌써 9교시까지 네. 왔습니다. 우리가 절반이네요. 다미님하고 18분의 사연을 네. 만나볼 텐데 네. 오늘까지 하면 이제 절반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신여고 그 시즌 3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사연 보내실 분들은 빨리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디로 보내면 좋을까요? 네. 사연 보내실 분들은요. 원하는 닉네임, 성별, 나이와 함께 A4 용지 한 장 정도의 분량으로 구체적인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잘 듣고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보내실 곳은 radio@doc.co.kr이고요. 사연이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